초보자분들이 영상 촬영용 조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먼저 밝기는 충분한지, 무겁거나 부피가 커서 쓰기에 불편하진 않은지, 가성비가 있죠. 제 친구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조명 추천을 해달라고 하길래 시중에 나온 거의 모든 조명을 다 뒤져봤거든요. 그러다 이 대부분의 조건에 딱 부합하는 조명을 찾았습니다. 그런 김에 저도 쭉 써오던 국민 조명이라고 부르는 룩스패드에서 이번에 이걸로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명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딱 오시게 될 거예요. 카메라 돌았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소한으로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장비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조명, 마이크예요. 이 채널도 카메라는 제 휴대폰으로 찍고 있고요. 마이크도 채널 초반에 블루투스 마이크를 쓰다가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었죠. 그 후로 의미 전달이 훨씬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의 중요성은 입문자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좋은 카메라나 비싼 렌즈보다 풍부한 빛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광에서는 계속 빛이 변하기도 하고요. 실내에서 시간 제약 없이 빛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조명은 카메라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그냥 폰으로 찍어도 밝게 잘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천장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추는 조명은 눈 밑에 그림자가 져서 정말 안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등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색온도도 다 다르고요. 피사체를 향해 비춰주는 조명이 사실 퀄리티 있는 영상의 핵심이자 그냥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조명이 없으면 밝기가 어두워서 찍기조차 힘든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렌즈는 좀 다르거든요. 자연에서 주어진 빛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빛은 만들어서 쓰면 확실히 때깔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초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조명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로 적절한 밝기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휴대용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10W 내외의 작은 조명들은 진짜 빛이 없을 때 가까이서 사람을 밝혀주거나 여행시 휴대하면서 음식이나 소품 촬영을 하기엔 괜찮지만 사람과 배경을 비추기에는 광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광량이 필요한지 상황에 따라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1인 촬영에 입문하는 분들은 주로 책상에서 상반신 촬영을 하실 텐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30W에서 60W 사이의 광량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조명이 룩스패드 43H라는 입문자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모델인데요. 이게 25.6W거든요. 그런데 자연광 없이 천장 등을 끈 상태에서 이거 2개만 켜면 화면에서 보면 확실히 어두운 감이 있어요. 제 경우에 휴대폰 촬영본을 확대해보면 노이즈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 중급인데요. 전신 촬영이나 2인 인터뷰, 홈 트레이닝, 요리 등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여러 목적의 컨텐츠를 찍으려면 60에서 150W 정도의 조명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전문가용으로 스튜디오 같은 대규모 공간을 찍으려면 연출의 자유도를 위해서 300, 500, 1000W급 이상의 조명도 필요합니다. 조명의 대수를 떠나서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중급 이상으로 가면 일단 부피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고려해야 할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부피와 무게입니다. 일단 집에 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명은 간단하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LED가 붙어있는 패드형 면 조명이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의 강한 광원으로 이루어진 모노라이트형 조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틱형, 벌브형, 링라이트 등 다양하게 있긴 해요. LED 패드형 조명은 사실 가벼운 삼각대 하나면 준비 끝이고요. 얇아서 보관도 그렇게 부피를 차지하진 않아요. 그냥 나만 환하게 잘 비춰주고 조작 간편하고 부피도 작은 조명이 필요하시면 그냥 패드형 조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노라이트 형태는 일단 앞으로 길게 생긴 형태죠. 배터리 마운트도 별개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방도 기본 이만한 사이즈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하려면 이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앞에다가 리플렉터, 소프트박스, 그리드, 잼볼 등의 액세서리를 별도로 달아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삼각대도 거기에 맞는 C스탠드 같은 튼튼한 걸 쓰셔야 돼요. 확장성이 좋은 반면에 부피와 무게가 이미 가정용으로는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 다루려면 빛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목적 자체가 빛을 세밀하게 다루는 장비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패드형도 전문가용은 엄청 비싸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노라이트 형태의 조명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일단 초급반은 너무 서신 거예요. 대신 영화 같은 느낌의 고급진 라이팅을 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비싼 건 그 값을 합니다. 이건 마치 처음에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만 쓰다가 점점 사진에 관심이 생겨서 고급 미러리스 카메라를 고민하는 것과 같죠. 아예 다른 세계인 겁니다. 희한하게 조명은 중간이 없어요. 간편한 초보용 대 부피가 큰 전문가용. 얘는 전원만 딱 켜면 밝아지네? 좋아 끝. 그런데 얘는 낑낑거리면서 설치해야 돼요. 대신 광량과 분위기는 와. 그런데 이걸 집에 도대체 어디다가 두지? 그런 차이인 거죠. 물론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뽀샤시하게도 나와야 되고 턱선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2만원 조명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대로 제가 최근 출시된 LED 패드형 조명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게임 체인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밝고 슬림하고 성능 대비 가격도 괜찮습니다.
네, 바로 이 조명인데요. 동그란 원형 디자인이 특징인 낫라이트의 미로 60C와 30C입니다. 이 60과 30이 와트 수를 말해요. 이 조명은 60W의 출력으로 1m 거리에서 약 8381럭스의 밝기를 자랑합니다. 최고로 올리면 너무 밝아서 풀로 쓰는 경우가 없을 정도고요. 앞부분에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부착 가능한 소프트 디퓨저를 통해서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인 크리에이터나 소규모 스튜디오 환경에 충분한 광량이에요. 그럼 제가 동일한 설정으로 기존 룩스패드에서 미로 60-30으로 메인광 보조광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물 좌우 45도 위에서 두 대를 이렇게 설치하면 세팅은 끝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하는 설정도 다음번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60W와 30W 풀파워로 켜놨는데 확실히 밝아졌죠. 앞으로는 이 두 대로 바꿔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이크의 조명까지 유튜브 기본 세팅이 1년 만에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장비보다 컨텐츠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패킹한 부피도 정말 슬림하죠. 무게는 830g, 390g 정도로 정말 가벼워서 휴대와 설치가 편리합니다. A스탠드 삼각대로 세우셔도 되고 자바라로 해서 책상에 고정하셔도 돼요. 아니면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전원은 USB-C 타입으로 60W 이상의 PD 충전기로 연결하거나 F타입 배터리 혹은 PD 충전이 되는 대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무선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60C는 F배터리 2개, 30C는 1개가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맥북용으로 쓰는 67W짜리 충전기인데요. 조명의 밝기 조절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바뀌는 게 확인됩니다. 외부에 노트북 들고 다닐 때 정품 충전기가 너무 커서 산 건데 잘 쓰고 있어요. 이 조명은 밝기도 하지만 2700K에서 7500K까지 넓은 색온도 범위에 심지어 그린 마젠타 조정으로 피부톤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고급 조명에만 들어가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모바일 앱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 대박인 건 색온도뿐만이 아니라 RGB 컬러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60C의 C가 컬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하얀색, 노란색 조명만 되는 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사이에 그 모든 색상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에 포인트 조명으로 두기에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 색상을 활용한 다양한 특수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할로윈 때 캠핑장에 한번 들고 갔었는데요. 붉은색으로 테이블을 연출했더니 눈에 확 띄어서 다른 캠퍼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30W 정도만 해도 텐트 외부의 테이블 전체를 밝히는데도 충분합니다. 그만큼 밝아서 활용도가 다양하겠죠. 그리고 팬은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는데요. 소음이 정말 작아서 촬영 시 소리 들어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조명이 넓은 스튜디오나 강한 자연광이 있는 야외 환경에서는 광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300W급 이상의 모노라이트 조명을 메인으로 써야겠지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찍는 1인 방송이나 가정용, 소규모의 촬영용으로는 60W면 두고두고 잘 쓰시게 될 거예요. 내장 배터리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만약에 들어갔다면 좀 더 무거워졌겠죠. 제가 추천하는 조합으로는 60W짜리 2개로 좌우에서 광량을 조절하면서 대비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30W 2개도 괜찮아요. 그래도 같은 밝기 2개로 세트를 맞추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 룩스패드를 써오다가 이 모델을 써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밝기와 휴대성이었어요. 무엇보다 설치와 조작이 간편해서 촬영 준비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조명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조해주세요. 요즘 정말 주위에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전혀 유튜브에 관심 없던 제 친구도 결국 자기 채널을 오픈했더라고요. 그만큼 촬영과 편집에 관련된 툴들도 예전보다 많이 다루기 쉬워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다 글로써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뭔가 영상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과 이유와 목적이 정말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을 찍고 음악 넣고 편집하는 일은 누구나 그냥 쉽게 뚝딱뚝딱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AI도 그런 걸 쉽게 도와주고 있고요. 저도 계속 사진, 영상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명에 별 관심이 없으셨거나 혹은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도 선택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량 충분하고 휴대성도 좋고 색온도의 컬러 표현까지 다양해서 여러분의 영상 콘텐츠의 퀄리티를 한두 단계 끌어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돌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